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감디자이너 핫두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정신건강 사회복지 영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분류입니다. 첫 번째 신경발달장애와 두 번째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신경발달 장애이고요. 이는 뇌의 발달이나 지연, 뇌 손상과 관련된 중추신경계와 관련된 정신장애를 말합니다. 발생 원인은 심리사회적인 것보다 주로 뇌의 발달 장애로 인해 생애 초기부터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적장애입니다. 지적장애는 흔히 정신지체로 알려져 있는데 표준화된 지능 검사에 의한 지능 지수가 70 미만으로서 지적 발달 장애라고도 불립니다. 지능이 현저하게 낮아서 학습이나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나타내죠. 유전적 원인이나 출생 후 환경적 요인 또는 질병 및 뇌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낮은 지능 지수와 함께 적응 행동 및 기능의 결함과 장애를 말합니다. 주로 18세 이전에 발현합니다. 두 번째로 의사소통 장애입니다. 지능 수준은 정상적이지만 대화에 필요한 말이나 언어 사용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죠. 구어적 언어를 표현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곤란하고 자신의 연령에 적절한 언어 구사력이나 리듬을 발성하거나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언어장애, 발음장애, 아동기 발생 유창성 장애, 사회적 소통 장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서 장애를 나타낼 뿐 아니라 제한된 관심과 흥미를 지니며 상동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장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입니다. 주의 집중의 어려움과 매우 산만하고 부주의한 행동,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과잉 행동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의력 결핍형, 과잉 행동형, 혼합형 등 세 가지 하위 유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정 학습 장애입니다. 정상적인 지능과 정서를 지니고 있지만 지능 수준에 비해 현저한 학습 부진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죠. 이 장애는 학습의 기회나 교육적 자극이 부족하거나 학습과 관련된 뇌 기능 영역의 결함이나 결핍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운동장애입니다. 나이나 지능 수준에 비해 움직임이나 운동 능력이 현저하게 미숙하거나 부적응적인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위 유형으로는 앉기, 기어다니기, 걷기, 뛰기 등 운동 발달이 늦고 동작이 서투른 발달성 운동 조성 장애가 있고 아무런 목적 없이 특정한 행동 패턴을 반복적으로 지속하는 정형적 동작 장애가 있습니다. 이 장애는 학습 장애,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등과 동반되기도 합니다. 신체 운동 장애와 관련된 틱 장애는 불수의적으로 얼굴 근육이나 신체 일부를 갑작스럽게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체 일부를 움직이는 것을 운동 틱, 소리를 내는 것을 음성 틱이라고 합니다. 틱 장애의 하위 유형에는 뚜렛장애, 지속성 운동 또는 음성 틱 장애, 일시성 틱 장애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간단하게 키워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질환은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입니다. 조현병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정신병적 증상을 나타내는 정신질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로 망상, 환각, 혼란스러운 언어,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 둔마된 감정, 사회적 고립 등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조현 증상이라고 하죠. 첫 번째로 조현형 성격 장애입니다. 경미한 조현 증상이 성격의 일부처럼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망상 장애입니다. 한 가지 이상의 망상이 최소한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만 조현병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망상의 내용에 따라 색정형, 과대형, 질투형, 피해형, 신체형, 혼합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단기 정신병적 장애입니다. 조현 증상의 기간이 1개월 이내로 짧게 나타납니다. 장애 발병 시기는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기이며 젊은 연령일수록 자살 위험이 높습니다. 네 번째로 조현 양상 장애입니다. 조현 증상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6개월 이내로 나타납니다. 정상 기능이 돌아온다는 것을 제외하면 조현병과 동일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만약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조현병으로 진단이 바뀌게 됩니다. 다섯 번째, 조현병입니다. 조현 증상의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나타납니다. 증상은 크게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으로 구분되죠. 양성 증상은 정상적 기능의 과다 또는 왜곡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고, 지각, 언어 및 의사소통, 그리고 행동 조절의 과장이나 왜곡으로 나타납니다. 음성 증상은 정상적 기능의 감소나 상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서적 표현, 사고나 언어의 생산성 부족, 그리고 목적 지향적 행동의 범위와 강도가 크게 제한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1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사이에 주로 발생합니다. 여섯 번째, 조현 정동장애입니다. 조현 증상과 양극성 장애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기분 사파와 조현병의 활성기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장애로서 뚜렷한 기분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망상이나 환각이 적어도 2주 이상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형적인 발병 연령은 초기 성인기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간단하게 키워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극성 및 관련 장애, 그리고 우울장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네잎클로버의 행운과 새잎클로버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공감 디자이너 핫뚜빠였습니다. 모두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